안녕하세요. 저는 그 오블리크라고 이제 시계 관련 액세서리들을 제작하고 있는 윤장이라고 합니다. 시계 취미라는 게 좀 불분명하긴 한데, 제가 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그때 당시 IWC 시계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일종의 선망의 좀 대상이었고,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유행하던 모델들이 한 1,000만 원 이상의 모델들이어서 젊었을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살 수는 없었고, 또 IWC 모델 중에서도 이제 파일럿 워치를 좀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. 좀 단정하고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검은색 다이얼 시계를 찾고 있다가 그나마 느낌이 비슷한 시계를 이제 해밀턴에서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처음 시계를 샀던 게 그게 이제 첫 오토매틱 시계였고,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브랜드 저 브랜드를 거쳐가고 가격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제 취향을 좀 찾아오지 않았나. 일단은 롤렉스는 참 부정하기 힘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무브먼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활용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, 저는 롤렉스의 매력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롤렉스는 그냥 막 차고 편하게 찼을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한번 홍콩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이전까지는 롤렉스는 되게 일종의 부의 상징이라든지 자기 과시를 위한 약간 허영심에서 차는 시계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, 홍콩에서 제가 망고 주스를 길에서 한번 사 먹었는데, 그 망고 주스를 만드시는 여성분께서 남성적인 서브마리너를 차고 계셨어요.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손에 주스도 좀 묻혀가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그 시계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일부러 그럴 순 없지만 흙이 좀 묻고 물이 좀 묻고 했을 때도 신경 안 쓰고 툭툭 털어내가면서 차는 게 찼을 때 가장 멋진 시계, 그 이미지가 참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이코 시계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이 저한테도 있는데, 그 감정을 가지고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계에 참 진심이구나 하는 것도 있고, 일본 여행 가면 제가 일본 공항에서 딱 내려서 오타니가 광고하는 세이코 광고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저런 시계 브랜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좋겠다, 쟤들은. 요즘 이제 아쉬움이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IWC. 저는 IWC가 한 10년, 15년 전 제가 처음 시계를 선망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한테 주던 이미지를 현 시점에 못 주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참 멋지고 좋은 시계인데,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나 오메가, 까르띠에, 태그호이어 이런 거보다도 더 선호도가 좀 낮아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. 근데 항상 저는 멋진 시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다시 좀 폼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롤렉스가 한 이제 3점 정도 있고요. 제일 제가 오래 갖고 있었던 서브마리너가 있고, 그리고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로 사줬던 에어킹이 하나 있고,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모르겠어요. 제가 뭘 잘했나 봐요. 지금 영등포에 롤렉스 매장이 있는데,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 에어킹 광고가 이렇게 사인물이 붙어 있었거든요. 보면서 저 시계 되게 예쁘지 않냐?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, 그 말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손에 초록색 롤렉스 쇼핑백이 들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들려서 카탈로그를 얻어왔나? 주려고 생각을 하다가, 아무리 봐도 저 사이즈를 봤을 때 시계 같은데, 이거를 비쌀 텐데 왜 샀지라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.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저거면은 맛있는 한우 많이 먹고 좋은데 놀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, 그러면서 참 기분은, 그러니까 열기 전까지 너무 설렜죠.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금통일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거 예쁘다고 툭 던진 말을 기억해주고 그 모델을 딱 집어서 사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시계는 그냥 제일 소중한 시계가 돼버렸죠, 이제.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는데, 아버지가 못 차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셨는데,
제 나이 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데이데이트 금통이 하나 있고요. 원래 아버지가 시계를 안 차시는데 제가 좀 마음 크게 먹고 한번 선물을 드렸는데 한 두어 달 갖고 계시다가 불편해서 못 차겠다 하면서 그냥 돌려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차야지 해가지고 그냥 보관 거의 모셔놓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, 그리고 사실 요새는 일상에서 좀 카시오의 저렴한 시계들을 좀 많이 차고 있어요. 제가 애기들이 어렸을 때 뭐 물놀이도 가고 하면서 편하게 찰 시계들을 찾다가 카시오를 처음 접했는데 아주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카시오에서 정말 좀 제가 좀 중시 여기는 디자인적인 어떤 비례감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 시계 모델들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좀 요새 많이 차고 있습니다. 시계 취미를 하다 보면은 시계가 이제 복수가 되잖아요. 뭐 2개가 될 경우가 있고 3개, 4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집에서 뭐 내려놓는다던가 뭐 일하다가 잠시라도 좀 내려놓으려 치면은 사실상 마땅히 좀 둘 곳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시계를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을 사려고 보다 보니까 시계는 다 예쁘고 멋지게 생겼는데 이 시계를 놓아줄 수 있는 보관함이나 거치대가 좀 속된 말로 되게 후진 거밖에 없었어요.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 시계의 무브먼트나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볼 텐데 저는 좀 제품을 볼 때 제품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서 또 이제 비례감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시계들은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보통의 그런 액세서리, 뭐 거치대나 보관함들은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만 만들어서 그냥 나오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쓰고 싶은 물건을 좀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판매가 가능한 물건까지 이제 발전이 좀 돼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. 일단 그 외형적으로 이게 어디에 두든 간에 좀 예쁘다,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시계는 그 다 예뻐요. 잘 만들어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제품들인데 그걸 보관하거나 이제 올려놓는 제품이 그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계가 아니고 시계가 없이 이 제품만 봤을 때도 이거는 괜찮은 제품이네 라는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제품들이 그런 건데 이제 한 가지 소재, 예를 들어 뭐 목재라든지 아니면 철제라든지 한 가지 소재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물리고 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2가지 이상의 소재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차에 타면 뭐 가죽, 플라스틱, 금속 이런 게 조화가 돼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제품 안에서도 2-3가지의 조합된 소재로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모든 제품의 좀 철칙인 것 같아요. 저한테 이제 시계가 몇 개 이제 남아있는 시계들이 있어요. 근데 저한테는 이게 이제 요새는 그냥 촬영용 소품화 되어서 시계를 볼 때 예전처럼 멋지다, 예쁘다, 갖고 싶다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, 이걸 활용해서 뭐 제품을 또 어떻게 좀 변형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일종의 도구화 돼버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그 19 내지는 12구 정도가 되는 보관함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좀 제작 기간이 좀 되게 긴 편이거든요. 수정도 좀 많이 가하고 좀 까탈스럽게 좀 굴다 보니까 좀 길긴 한데 기존의 보관함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좀 보관함으로 좀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뭐 일단은 그게 사람들한테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나 또 그 위에 어르신들도 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을 흐르는 강물에 많이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요새 보면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일정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그때그때 다른 유속을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게 시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. 근데 다만
그 안에서 뭐 허우적거려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물살을 잘 활용해서 목적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거를 좀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좀 활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. 이제 좀 어쩔 수 없다. 흘러간다.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